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놀라운 인생 역전기입니다. 65세 생일날 남편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연히 발견한 어머니의 유품 하나로 80억 원의 주인이 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70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 65세 생일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남편 성호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미수가 오늘 내 생일이니까 특별히 준비했어.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직접 요리한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앞섰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까지 꺼내더군요. 65개의 촛불을 하나하나 켜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원 빌어봐.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소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수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소파에 앉아봐. 천천히 얘기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사실은 내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었어. 그 순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고.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죠. 그럼 나는 뭐야? 미수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했어.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남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은 어떻게 하는데? 집도 팔아야 해. 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거든. 집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나면 내가 갈 만한 곳을 구해줄게. 갈 만한 곳이 뭐야? 이게 내 집인데. 미수가 소리 지르지 말고. 이웃들이 들어.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더욱 화가 났어요. 20년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죠. 새 주인이 들어와야 하거든. 내일까지라고?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미안해. 그 후 남편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이켜 봤어요. 혹시 제가 남편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남편이 힘들어할 때 제가 도와주지 못한 게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제가 적금을 깨서 도와줬었거든요. 아픈 시어머니 간병도 제가 다 했었고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저희 집 매물로 나와 있나요? 아, 네. 어제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던 거죠. 급하게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 최선이었어요. 보증금도 500만 원이나 들어가서 제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죠. 아주머니 여기 습해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더 싼 곳은 지하방밖에 없어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집이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대신 용달차를 불렀어요. 20년간 모은 살림이 용달차 한 대에 다 들어가더군요. 참 초라한 기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이사 첫날이세요? 힘내세요. 용달차 기사님의 위로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이런 좁은 원룸으로 오니 정말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벽에서는 계속 습기가 스며나왔고 어디선가 하수구 냄새도 올라왔어요. 창문은 반지하라서 턱없이 작았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첫날 밤 저는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해서요. 성호야 나야. 아 미수가. 뭐야?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예전의 따뜻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2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미수가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남이잖아. 전화를 끊은 후 정말 허탈했어요. 이게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대화인가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봐 무서웠거든요.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용기를 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용기를 내어 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박스에 넣어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던 것들이었죠. 이런 것도 가져왔었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반지, 목걸이, 그리고 오래된 그림 한 점이 들어있었어요. 그림은 한지에 그려진 것 같았는데 색깔이 많이 바랬어요. 뭔가 조선시대 민화 같아 보였어요. 상과 나무 그리고 학이 그려져 있었죠. 어머니가 이런 그림을 어디서 구하셨을까? 그때 문득 며칠 전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보물감정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이 가져온 물건을 전문가들이 감정해주는 내용이었죠. 어떤 할아버지가 가져온 낡은 항아리가 수천만 원짜리로 나왔던 기억이 났어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그 프로그램을 검색해 봤어요. 출연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반신반의였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에 무슨 보물이 있겠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신청서에는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야 했어요. 어머니 유품으로 받은 조선시대 민화로 추정되는 그림이라고 적었어요.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출연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녹화 예정이니까 물건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니. 혹시 가짜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신청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녹화 당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방송국에 갔어요. 로비부터 화려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곳인가 싶었어요. 김미숙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스태프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대기실에는 저처럼 뭔가를 들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어떤 걸 가져오셨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림 한 점이요. 어머니 유품인데 그냥 혹시나 해서. 아, 저는 항아리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보관해 오셨다던데. 그럼 꽤 오래된 거네요. 네, 그런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기대 반 걱정 반인 모습이었어요. 김미숙님, 준비되셨으면 스튜디오로 들어가시죠.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조명이 정말 밝더군요. 눈이 부셔서 잠시 적응이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MC가 따뜻하게 말해 주었지만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서 자꾸 옷에 닦아야 했어요. 오늘 어떤 보물을 가져오셨나요? 그림 한 점이요. 어머니 유품인데 가치가 있는지 몰라서. 어머님이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옛날부터 집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자 전문가 세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돋보기로 꼼꼼히 살펴보시더군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 한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와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낙관을 혹시 자외선 라이트로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특별한 불빛을 그림에 비춰보니 뭔가 글씨 같은 게 보이더군요.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관객석도 술렁거리기 시작했고요.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 기법하고 색채, 그리고 이 낙관. 전문가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감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그림은 18세기 조선 후기 김홍도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김홍도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반문했어요. 김홍도면 교과서에서 본 그 유명한 화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낙관과 그림 기법을 보면 김홍도의 만년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이런 크기의 김홍도 작품은 시장에서 보기 매우 드문데요. 그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MC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도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문가가 잠시 멈춘 후 또렷하게 말했어요. 8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80억?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혹시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세 번째 전문가가 답했어요. 경매에 내놓으면 컬렉터들 간의 경쟁이 붙을 수 있어서 100억도 가능합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관객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MC가 마이크를 제 앞에 가져다 댔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꿈 같아요. 간신히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머님이 이런 귀한 걸 남겨주셨네요.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어르신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보물을 소장하고 계셨네요. 한 전문가가 다가와서 말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판매를 생각하고 계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판매요? 네, 이런 귀한 작품은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좋거든요. 안전하기도 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꿈만 같았어요. 8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80억. 정말 80억이라니.
원룸에 도착해서 그림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이제는 정말 귀한 보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욱 조심스러웠죠.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그 지하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런 귀한 걸 남겨주셔서. 일주일 후 전문 경매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 경매에 출품하시면 어떨까요? 메인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80억에 팔릴까요?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김홍도 작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거든요. 경매 당일까지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이런 귀한 걸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경매 당일 강남에 있는 경매회사에 갔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이 가득했죠. 김미숙님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곧 시작됩니다. 제 그림이 나올 때까지 다른 작품들을 보았는데 정말 비싸더군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물건들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어요.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김홍도의 산수도입니다. 드디어 제 그림 차례였어요. 조명을 받은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시작가는 50억 원입니다. 벌써 50억부터 시작이라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55억. 앞자리에 앉은 신사가 패드를 올렸어요. 60억. 이번에는 뒤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70억. 75억. 80억.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85억. 90억. 마침내 85억에 낙찰됐어요. 수수료를 제외해도 80억은 제 것이 됐죠. 85억에 낙찰됩니다.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저는 80억의 주인이 되었어요. 경매가 끝나고 나서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80억의 주인이 되다니. 돈이 통장에 들어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사는 거였어요. 60억에 샀는데 월세 수입만으로도 매달 5천만 원 이상 들어왔어요. 건물 5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원룸과는 정말 천지 차이였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야경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나야. 누구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나 성우야.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아, 그래요? 그게 저한테 왜 연락하신 거죠? 미수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돈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잖아. 여행도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가 더 편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수가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후련했어요. 그 후 2년이 흘렀어요. 저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1층 카페 사장님, 3층 꽃집 사장님과도 친해졌고요. 사장님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평생교육원에서 미술사 공부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배움이 즐겁더군요. 김홍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수강하게 됐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김홍도 작품을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동기들과 김홍도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게 가장 보람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쉼터를 통해 지금까지 30여 명을 도왔거든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65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인생을 찾게 된 거죠. 새로운 동반자도 생겼어요. 쉼터에 봉사를 나오시는 김정수 선생님이에요. 아내를 10년 전에 여의신 67세 홀아버지시죠. 미숙 씨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랄까요. 미숙 씨 저랑 같이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김홍도 특별전이 열린다고 하던데. 좋아요. 김홍도 작품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김홍도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옛날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낡은 원룸도 보이더군요. 저기서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도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됐거든요. 쉼터에서 일하면서 만난 여성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많아요. 언니, 저도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했네요.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했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해요. 남편 성호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미수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성호 씨,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20년은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앞만 보고 살아가기로 했죠. 요즘은 김홍도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팔았던 작품이 현재 어떤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작품이 지금은 삼성미술관에 기증됐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어머니의 그림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5년이 지난 지금 쉼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미숙 원장님, 오늘 새로 입소하실 분이 계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40대 여성분인데 가정폭력으로 피해서 오신 분이에요. 알겠어요. 잘 돌봐드리죠. 이런 일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정수 선생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미숙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좋네요.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찾은 성숙한 사랑의 형태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제사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려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림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평범한 노후를 보냈겠죠. 하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어요. 혼자 힘으로 이루어낸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창밖의 야경을 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65세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처럼 뜻밖의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한 날들입니다. 80억이라는 돈보다도 진정한 자립과 의미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게 더 큰 재산이에요. 65세에 시작된 제2의 인생,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